드디어 이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임수정 배우님 오셨거든요.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무대까지 오시는 길이 조금 길어서 길게 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 테이블 여러 번 관람하시고 주비도 아마 여러 번 오셨던 분들이 많이 오신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 임수정 배우님 오시기까지 많이 기다려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임수정 배우님 그리고 감독님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오늘 본격 수업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수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테이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대화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 테이블 연출한 김종관이라고 합니다. 저 영화가 이제 5주차 이제 길게 왔죠. 이게 막 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피날레를 우리 임수정 배우랑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좋네요. 즐겁게 이야기 나누시죠. 네, 전체 촬영 회차가 일주일 남짓한 촬영이었고 임수정 배우께서는 이틀을 이 영화에 할애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찍어주셨는데 사실 촬영 기간이 길게 되면은 캐릭터를 가져가고 연구하고 뭔가 배우와 상대 배우와 리액션과 호흡을 좀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시간이 긴데 이틀이라는 시간 사실 굉장히 한정적인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얼마만큼 자기가 연기할 인물이 정확하게 묘사되는지가 중요했을 것이고 함께 일하는 감독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요. 모든 작업이 그랬겠지만 임수정 배우께 처음에 어떤 면에서 이 작업을 선뜻 수락하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하루 동안 어떤 하나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가 진짜 좀 신선했어요. 그리고 일단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각각의 에피소드의 인물들의 관계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보고 가는 대사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툭툭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함께 이제 좋은 배우들하고 작업할 수 있는 이런 기획 자체가 저한테는 또 지금까지 했던 영화 작업과는 또 다른 즐거운 재미를 작업하면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저도 개인적으로 김종관 감독님과도 작업을 직접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던 찰나에 너무 예쁘잖아요. 소소하지만 예쁜 이런 시나리오가 저도 이제 보자마자 그래서 참여 의사를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함께 작업을 했죠. 그래서 제가 되게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진짜 이틀이라는 각각의 에피소드들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서 촬영을 했는데 이틀이라는 시간이 정말 저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며칠을 다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벌써 끝나는데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작업이었어서 또 오히려 아쉬움이 있어야 또 다음을 기약한다고 이제 다음에도 감독님이 또 이런 또 재밌는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휘어록 이렇게 이렇게 합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임수정 배우와 연우진 배우가 출연하신 그 마지막 해성과 우철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좀 마지막 에피소드와 시간대라는 점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인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각 에피소드의 시간별 배치도 감독님께서 굉장히 고민하셨을 테니까요. 네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먼저 구상하시고 마지막 순서를 고려하신 것인지 아니면 순서상 이야기를 떠올리신 것인지 그 전후가 저희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이 영화는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제일 먼저 보여준 배우가 임시정 배우한테 처음 보여줬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영화는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일주일이란 시간 동안 찍혀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 이틀에 찍었었고 거의 이제 제 기억에 그 시나리오 순서대로 영화도 찍혀진 것 같은데 그 시나리오 순서는 애초에 제가 그 순서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앞에 두 에피소드는 서로 바뀐 게 있는데 뒤에 1, 2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에피소드는 이 카페라는 공간에서 어쨌든 하루의 시간 안에 그 시간의 변화 안에 놓여 있는 에피소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부터 그 시간들이 설계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각 에피소드마다 공격과 수비의 롤이 조금 뚜렷하게 보이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번째 에피소드의 경우에는 해경이 공격을 하고 문철이 수비를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철이 좀 옅은 패배감, 무력감 같은 걸 계속 안고 있는 캐릭터고 무기력하게 좀 속사포처럼 당하는 캐릭터인데 해경이 좀 당돌한 의연함을 보이겠죠. 그런데 그 당돌함이 좀 상처받지 않으려는 의연함 같은 것으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해경의 마음 상태, 감정 상태를 어떻게 배우가 해석하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했어요. 사실 이렇게 툭툭 던지는 기사들이지만 이게 여성으로서 조금은 어떤 분들은 혜경이라는 캐릭터를 이해 못하실 수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왠지 저 감정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아. 왜 저런 말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옛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저돌적으로 같이 있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은 뭐라고 얘기할까 일반적이지 않은 감성이라고 생각이 하는데 그냥 저는 시나리오를 쭉 읽는데 이상하게 혜경에게 가장 마음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내가 그런 게 있나? 한 번도 시도해보진 않았는데 뭔가 왜 그렇지 이런데 그냥 저도 이제 30대 여성으로서 배우기 전에 그리고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그래도 연애를 하고 연애 이후에 어떤 관계에서 옛사람과의 어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약간 공감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이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자 해서 정말 쉬운 듯, 어려운 얘기지만 쉬운 듯 툭툭 던지고 때로는 약간은 뭐 투정처럼 때로는 뭐 이렇게 진짜 약간 진지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문철한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다시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약한데? 조금 더 들이댔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왜냐면 미묘하게 그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약간 일막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카페 안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무드가 좀 다 바뀌었는데 얘기를 다 마치고 이제 카페 밖에서 헤어지기 직전에 나누는 대화가 약간의 무드가 달라져서 그전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뒤에는 또 언제 그랬냐듯이 그래 난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그냥 이제 연락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돌아서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카페 안에서는 조금 더 저돌적으로 해서 막 들어갔어도 재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또 약간 연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또 들기도 했었어요.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 그 버전도 굉장히 보고 싶어졌는데 근데 지금 버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임수정 배우가 가진 고유의 어떤 차분함과 고요함 같은 정서가 사실은 그 캐릭터에 입혀서 더 뭔가를 만들어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뭔가 저돌적으로 말씀하셔도 그 분위기에 우리가 결국에는 설득당하고 말았을 거라는 확신 같은 게 저는 있는데
김종관 감독님께서 이번에 임수정 배우와 작업은 처음이시지만 굉장히 평소에 팬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배우가 지닌 어떤 본연의 특성, 아우라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감독님께 직접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임수정 배우가 가진 아우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이 작업이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는 4가지 에피소드가 서로 다른 에피소드가 있긴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게 결국은 하나의 영화로 하나의 인상으로 이렇게 남기를 바라는 게 있었고 저는 그걸 찍을 때 알았어요. 예, 찍을 때 항상 같은 테이블에 같은 의자가 있고 제가 이제 모니터 하는 데 있으면은 배우들이 와서 앉죠. 예, 앉아서 몸을 풀고 뭐 이제 그러는데 이제 어느 날은 정유회가 와서 앉아서 또 뭔가 연기를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 날은 한예리 배우가 앉아서 연기를 준비하고 있고 이거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재미있고 결국은 이게 그들이 만나진 않지만 하나의 장소에 스쳐가면서 뭔가의 의미들을 만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또 그 어느 날 이제 밤에는 임수정 배우가 와서 앉아 있었죠. 그때는 뭐 저는 약간 또 좀 특별한 생각은 들었어요. 내가 임수정 배우랑 영화를 찍는구나. 근데 그때 또 우리 스태프들이나 또 다 어쨌든 좋아하는 스태프들이 많아서 다들 그런 우리 조 감독님이 저보다 형인데 조 감독님도 좀 그러시고 그렇게 분위기도 재미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인연이 전에 있는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같이 또 작업을 하게 되고 이런 작은 작업의 의미를 내어준 게 되게 특별하고 귀하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해서 나중에 또 이렇게 좋은 작업으로 이어나가면 좋겠다. 이런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작은 작업에 의미를 줬잖아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편하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편한 게 아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배우들한테 하루 아니면 이틀의 시간 동안 꽤 긴 분량의 거기에서 연기를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또 본인들이 겪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의지를 준 것이고 연기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되게 책임감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 책임감은 찍기 전에도 긴장은 됐었는데 찍을 때 후반 할 때 그럴 때 이게 좀 좋은 결과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평소에 그냥 이제 작은 영화의 제작이나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계속 저는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같은 마음으로 여기에 조 배우들이 참여를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에 왜냐면 좀 우리가 즐겨서 볼 수 있는 예를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업 영화 그런 큰 영화들과 또 작지만 이렇게 소소한 개성 있고 색깔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영화들의 밸런스가 맞아야 결국에는 영화 전체적인 시장에서 이게 우리가 좋은 우리 고유의 어떤 그 힘을 한국 영화가 갖고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많이 참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계속 이렇게 지켜봐주고 뭔가 이렇게 뭔가 기회가 있다면 뭔가 함께 으쌰으쌰해서 작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자주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항상 시선이 이렇게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찰나에 저도 너무너무 감독님이 이렇게 좋은 기회에 이렇게 편하게 딱 흔쾌히 제안을 해주셔서 저도 큰 진짜 고민 없이 진짜 저렇게 작업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냥 이번에 테이블이 관객분들이 사랑을 되게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긍정적으로 좀 앞으로가 좀 기대된다고 할까요? 이런 영화의 작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또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게 뭔가 조금씩 증명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되게 여러모로 되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요즘에. 네.
방금 윤수정 배우 얘기하신 것처럼 취지도 좋고 앞으로 이런 식의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이 영화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종원 감독님 아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어느 날은 한예리가 앉아있고 어느 날은 정유미가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진짜 행복의 정말 첫 행복의 이렇게 가장 부러운 촬영 환경 아닙니까? 이 얘기를 또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셔가지고 또 어떤 감독의 자부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었고요. 그 많은 분들이 이 영화의 명대사로 꼽아주시는 대사가 바로 혜경의 대사예요. 왜 사람이 마음 가는 길이랑 뭐 사람 가는 길이 다른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그 대사가 많은 분들의 뇌리에 남아있고 많이 명대사로 꼽아주시는 대사인데요. 사실 시나리오에 묘사된 걸 보고서는 저는 그 대사가 좀 건조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배우가 연기하는 걸 보니까 약간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굉장히 물기 어린 대사로 완성이 되어 있는 걸 보고서 아, 누가 연기하고 누가 해석하는가에 따라 이렇게 다른 톤의 대사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를 새삼 실감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톤을 잡기가 어려운 타이밍의 대사였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앞뒤 저는 상황과 대사의 맥락을 살폈을 때 이 톤을 잡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배우가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떠셨어요?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혜경이 그동안 앞에서 온철에게 갑자기 이렇게 원래 혜경의 모습답게 혜경은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상상으로는 온철과 연애해서 항상 둘의 포지션을 그러지 않았을까. 혜경이 뭔가 항상 제안하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온철은 그냥 그래 따라가다가 아니야 나 그렇게 안 해. 이런 관계였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만난 이런 그날에서도 혜경은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처음부터 건강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그럼 또 온철은 계속 이렇게 아닌 듯 약간 밀고 무심한 듯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톤이 약간 달라지잖아요. 그 대사할 때. 그래서 감독님하고 진짜 그 대사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뭐 리딩 때부터도 그렇고 뭐 만날 때마다 그 대사에 대해서 어떤 느낌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지 혜경은 어떤 느낌으로 이 대사가 있는지 아니면 감독님은 도대체 어떤 과거가 있었길래 그 대사를 쓰셨는지 좀 제발 좀 그 감정을 얘기를 해달라고 이러면서 그냥 많이 저희가 뭐 가볍게 진지하게 되게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사실은 그 톤을 현장에서까지도 계속 잡아가면서 완성됐던 톤이어서 건조하면서 조금 살짝 바뀌어서 아 혜경이가 이렇게 툭툭 되게 자신감 있게 뭔가를 제안하는 여성처럼 보이지만 되게 좀 당돌해 보이지만 우리 그냥 연애하면 안 돼? 이런 관계지만 흔한 일반적인 관계는 아니지 우리 그냥 짧게 연애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당돌함이 있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좀 두렵고 여자로서 약간의 자존심도 있고 근데 좀 복잡하고 좀 부끄러우면서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울컥하면서 내가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너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하게 돼 라는 이런 여자의 마음을 그 짧은 대사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툭 튀어나온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얘기를 운전한테 하고 갈 생각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제가 해석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윤수정 배우와 똑같은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김종건 감독은 도대체 어떤 과거를 가졌길래 이런 아이를 만드는 걸까? 근데 그 마음 가는 것과 사랑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그 대사가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영화를 아우르는 하나의 라인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대사를 했어도 사실은 딱히 어색하지 않은 대사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영화의 모든 마음과 모든 대사를 가장 압축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혜경의 이 대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시나리오의 전부를 놓고 봐도 이 대사가 굉장히 중요했을 것이고 마지막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 대사가 중요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마지막 에피소드는 가장 먼저 출발했던 그 라인 하나가 이 대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대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김종건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대사를 이렇게 로그라인처럼 정해놓고 시나리오를 쓰진 않아요. 이게 이제 시나리오 순서에서는 원래는 이제 경진 에피소드가 처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유진 에피소드가 있고, 은희 그 다음에 혜경 이렇게 가는 에피소드 순서였고,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들이 정해지고
흐름을 잡아서 이제 쓰다가 보면 그 자연스럽게 어떤 대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이 영화의 키처럼 느껴지면 어쨌든 뭐 제가 이 영화를 끌고 가면서의 어떤 그 캐릭터들 잡는 거에 대한 태도들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것 같고 그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만약에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저는 뭐이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약간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좋은 판단을 하지 않고 좀 유약한 면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연애의 관점 가지고 하는 건 두 가지 에피소드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이제 유진 에피소드는 사실 우리가 우정 관계에서도 이게 뭔가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 꼭 연애 감정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정은채 배우가 했던 경진이라는 에피소드가 이게 어떻게 보면 닮아 있으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좀 뭔가 서로가 이렇게 좀 거짓말 많이 하고 하지만은 캐릭터들이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는 은희랑 숙자가 그렇고 저는 처음에 유진도 어느 분 내 쪽으로 강한 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민호나 경진은 좀 더 자기 한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마지막 에피소드도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해경은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약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뭔가를 요구할 줄 알고 예, 욕심부릴 줄 알고 그걸 드러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어떤 사람들한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만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마음속에 한번 담아봤던 사람들 예, 하지만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런 내용에 좀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혜경이라는 캐릭터가 좀 그런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대사도 제가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의 촬영 조금 외적인 걸로 시선을 넓혀보면은 이 전체 영화의 에피소드 중에서 유일한 나이트 씬, 밤 씬이고 그리고 카페 밖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에피소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익었던 그 세 번 본 카페의 공간이 어쩌면 조금 더 낯선 영화적인 공간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체험도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그 공간이 조금 낯설고 이질적으로 보이는 면들도 있거든요. 근데 나이트 씬 촬영이 원래 영화 촬영할 때 굉장히 어려운 촬영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카페 밖을 활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조명이라던가 촬영이라던가 조금 더 복잡한 세팅과 계산이 필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확실히 배우들한테는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는 나이트 촬영이 좀 불리해요. 예, 왜냐하면 어떤 그 시간대가 낮보다는 이제 집중력이 많이 그 떨어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어쨌든 인위적인 조명 세팅이 많이 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부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에피소드는 시간의 순서로 가서 마지막에 그 밤이 됐을 때 이제 끝나는 내용이니까 그 시간의 빛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랑의 그 유사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썼고 어쨌든 밤의 이야기니까 쓸쓸하게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 동네 밤이 또 되게 조용하잖아요. 밖에 또 우리가 물도 뿌려놓고 뭐 해가지고 어떤 비 오는 거리의 느낌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조용한 밤에 골목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서로 간에 그런 약간의 그런 가라앉는 느낌? 그런 것들이 그런 이상한 무드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에피소드도 이제 낮에 찍을 때하고는 좀 다른 무드였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쓸쓸한 남녀의 이야기들을 하니까 저는 그 자체가 어떤 서로가 이렇게 분위기를 붙는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뭔가 재밌었죠. 그래서 첫날에는 실내 장면을 찍고 그 다음 날은 실내 장면이 약간이랑 바깥에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헤어지는 장면을 찍고 그리고 이제 배우들이
한 4시, 5시 돼서 갔어요. 이제 동이 트기 전에 이제 한두 시간이 남겨놓고 이 영화의 그 마지막에 되는 텅 빈 카페의 그 장면들 있잖아요. 굵어진 이미지들을 찍기 시작했죠. 그 해가 뜰 때까지. 그 기억들이 나요. 그게 이제 마지막 촬영이었으니까 배우들이 방금 있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간 것까지. 그래서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어떤 분위기 같은 것들을 제가 찍으면서도 어떤 체험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테이블에 여배우들의 얼굴이 클로즈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영화잖아요. 근데 임수정 배우 출연작들을 보면은 이 배우가 물론 프로포션도 굉장히 좋고 몸을 잘 쓰는 배우이기 때문에 풀샷도 많지만 유독 클로즈업이 굉장히 많은 배우 중에 한 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테이블은 정말 클로즈업이 많은, 그래서 여배우들이 보고서 다 깜짝깜짝 놀라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렇게까지 크게 잡힐 줄 몰랐다. 임수정 배우님도 보시면서 분명히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고, 아 나도 모르는 이런 내 표정이 있었구나, 움직임이 있었구나라는 걸 혹시 감지하셨던 게 있는지 궁금했어요. 사실 클로즈업이 좋기도 하지만 또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스크린이라는 것은 사실 규모가 주는 그 압도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표정에서 모든 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거짓된 것도 보여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래도 예쁘게 찍어주시니까 그냥 이러면서 그래 이러면서 막 현장에서 클로즈업 너무 싫어 막 이랬는데 그래도 다 뭔가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너무 각각의 배우들마다 이제 매력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카메라가 같이 움직여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의지도 되고 제가 저에게는 뭔가 없었던 새로운 면을 뭔가 이제 발견을 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해도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연기적으로 저는 몇 가지 보이기는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일단은 그래도 내가 저렇게 되게 사람을 되게 많이 쳐다보는구나. 뭔가 그런 되게 하기 힘든 얘기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많이 쳐다보면서 얘기를 할까. 저는 계속 뭔가 이렇게 시선도 피하고 테이블도 만지고 몰라 이러고 계속 이랬는데 저는 한결같이 그냥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내가 저런 게 있구나 라는 부분을 알게 돼서 저한테는 또 좀 약간 새롭게 보였던 부분인 것 같아요. 방식의 감독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이게 처음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어쨌든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에피소드는 갈등으로 뭔가 이 이야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공수가 있는 걸로 잡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창석이라는 남자가 유진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경진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마지막은 운철의 시점으로 해경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경이 그 운철을 공격하는 내용이고 이제 그런 거고, 이 영화는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영화를 시도해보고 싶은 어떤 욕심은 어쨌든 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걸 대화 장면으로 다 이어나가는 거고, 우리 영화가 이제 바깥으로 나간 장면을 마지막에 그 꽃무더기들이 이제 보여주는 한 장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그 대화 장면들을 어떻게 조율하는가에 대한 것도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고, 또 하나는 많은 대사들이 있지만 이 영화는 표정의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어떤 리액션들이나 대사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표정들이나 그런 그 중간에 어떤 것들이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은 클로즈업들이 필요했었죠. 거기에서 그런 그 앙상블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지긋하고 뭔가 이렇게 조용하지만 뭔가 조용히 공격해 들어오는 그 해경과 그거를 이제 미묘한 표정으로 받아치는 운철의 그런 서로 간의 호흡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했었어요. 찍으면서도 그랬고,
그 어떤 그 표정들의 어떤 스펙타클로 뭔가를 하고 싶었고, 어쨌든 이 만약에 영화에서 배우들이 뭐 좋고 아름답게 나온다면 그거는 뭐 아름답게 찍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표정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의 아름다움보다는 사실은 저는 어떤 표정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드러나줬으면 좋겠다. 찍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죠. 맞아요. 방금 그분 얘기하신 것처럼 해경은 정말 조용히 명치 때리는 캐릭터여서 시범적으로 막 웃으면서 명치 때리고. 근데 임수정 배우는 최근 몇 년 사이 이 영화를 포함해서 그 더욱 다양한 장르와 규모의 작품들, 작품 외적인 활동들도 굉장히 성실하게 해오고 있는 배우라는 인상이 강해서 어쩌면 더 테이블에 출연이 조금 더 반갑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배우가 곧 부산국제영화제 상영할 당신의 부탁이라는 독립영화 촬영도 이미 마치셔서 상영을 준비 중이시고, 아티스트 후원 프로젝트라든가 팟캐스트도 또 하시잖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요즘 관객과 만나는 방식과 뭐 규모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더테이블 작업을 포함해서 뭔가 하나의 기준은 갖고 가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 요즘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그냥 그렇게 뭐 진지한 기준은 아니고요. 내가 즐겁게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영화적 작업을 그냥 찾아가자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자는데 의미 있는 영화들을 참여 연기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고민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좋은 한심 좋은 결과물을 내기까지 어떤 그런 소소한 토론하는 그런 과정이 참 즐거운데, 그런 과정들도 즐기고, 팟캐스트 활동도 뭐 저는 이렇게 곁다리로 이렇게 들어가긴 하지만 신의11의 김예리 기자님의 이제 영화적인 평론을 옆에서 가까이 들으면서 저도 이제 뭐 제가 보는 시선으로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도 사실 그것 때문에 제 뱃속에 있는데, 제 영화가 아닌데 정말 시사회를 자주 가요. 그것도 원론 시사회. 그러니까 초대를 이제 당연히 개봉 영화를 소개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 이제 기자님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영화를 보게 되는 그런 좀 저한테는 또 특별한 체험들도 하고 있고, 물론 또 관객들에게 조금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또 큰 규모의 영화, 그리고 조금 더 좀 그런 영화에도 참여도 물론 계속 이제 해야 되겠지만요. 좀 다양한 작업 활동을 좀 하고 싶다.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저희 기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즐겁고, 이렇게 영화를 다시 언제나 사랑했지만 또다시 또 다른 느낌으로 사랑할 수 있구나, 영화 작업을. 그래서 또 그 안에서 내가 배우로서 하나의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배우로서 하나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행복하게 느끼고, 그래서 참 요즘에는 굉장히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좀 다양한 작업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싶고요. 이 말이 정말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우나 감독이나 뭐 모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항상 결과물을 만들어서 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행복한 감정, 좋은 감정, 기쁜 감정들을 주는데, 작업하는 사람들이 정작 불행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배우가 작업하면서 요즘에 너무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기쁜 것 같아요. 관객 질문을 이제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김종관 감독님이 얼마 전에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더테이블 지나가는 마음들이라고. 더테이블의 시나리오도 수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네 에피소드에 나오는 각각의 인물들의 다른 이야기, 각각 단편소설 형식으로 있는데, 인물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라기보다는 이 영화 속에 나온 8명의 인물들이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가 있을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은 단편소설이거든요. 제가 미리 읽어봤는데 책 되게 재밌거든요. 오늘 질문하신 분 선착순 5분께 그 책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질문을 받아볼까요? 흔들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고요. 일단 가장 먼저 제 눈에 띄신 빨간 객석에 앉아 계신 관객분께 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계신 분.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냥 별거 아닌데 그 첫 번째 장면에서 남자분이 낮에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그 설정을 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실제랑 다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좀 그 둘의 관계가 좀 잘 끝나는 사람들은 사실 음료수가 같아요. 예, 서로가 같고 뭔가 이렇게 불일치하는 캐릭터들은 음료가 다르죠. 그 마지막 에피소드 해경은 홍차를 마시고 있고 운철은 커피를 마시고 있고 근데 이제 배우마다 어떤 음료의 선택은 조금 직관적인 부분이었는데 그 유진은 에스프레소고 창석은 대낮이지만 맥주를 마시잖아요. 이게 좀 그런 약간 거기에서 이제 뒤에 보여줄 그 사람의 그 캐릭터에 뭔가 좀 눈치 없고 뭔가 실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좀 그 음료수가 좀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많이 드러나는 것들은 아니겠지만. 해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극 중에서 홍차를 마시잖아요. 근데 유수정 배우는 원래 카페 가면 가장 자주 주문하는 음료가 어떤 거예요? 확실히 정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커피보다는 티를 많이 주문하긴 해요. 그래서 홍차 뭐 종류로 주로 많이 마시고 그래서 그때도 저 홍차요 말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직관적인 것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홍차를 좋아하시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실 때 좀 덜 거북한 음료수로. 그리고 이제 저는 홍차라는 게 이제 중간에도 좀 나오잖아요. 그것도 나오는데 그 차가 퍼지는 느낌들이나 그런 것들이 또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캐릭터하고의 의미도 많이 생각을 해놨었습니다. 그렇게 감독도 임수정 배우의 팬 인증 한번 하셨고 두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임수정 배우님께 한번 질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집 앞에 계신 남성분이 출연하고 계시는데요. 네. 예, 영화 잘 봤고요. 지금 영화상의 소품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테이블에 꽃 하나가 딱 있는 게 나오고 그 테이블에만 꽃이 있다라는 대사도 있어요. 근데 그 꽃을 사용할 때 보면 처음에는 그냥 거의 생동감이 가장 있는 꽃이었고 점점 가다가 마지막에는 꽃잎을 다 떼버리는데 그것이 뭔가 의도된 게 있으신 건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테이블에 그 여러 캐릭터들이 서로 오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인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그들이 어쨌든 앉아서 같은 풍경을 보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창밖 풍경을 보고 어떤 이제 거기서 다른 사정들을 겪는데 거기에서 뭔가 그들을 이어주는 것 자체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여기에 나온 그 5명의 여성 캐릭터들이 어쨌든 그들만 그 테이블 위에 있는 꽃에 대해서 시선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꽃이 있어서 앉아서 그 꽃을 만져보기도 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꽃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 영화가 하루라는 시간을 이렇게 따라가는 영화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그 시간의 흐름 안에 그 꽃들이 놓여 있고 그게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운철이 찢어버리고 그거 아쉬워서 이렇게 늦는 것 자체로 해서 정서적으로도 어쨌든 우리가 계속 봐왔던 그 어떤 오브제를 망가뜨리는 거에서의 쓸쓸함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들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지점들에 하나로 좀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두 번 연속 정중앙 열에서 저희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사이드로 한번 가볼까요? 김종관 감독 이쪽 혹은 이쪽 사이드 중에서 맨 앞에 계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영화 5번째 관람인데요. 볼 때마다 지루하지 않고 재밌는 영화 만들어줘서 감사하고요. 5번 보면서 임수정 배우님 언제 질문하시나 기다렸는데 정말 너무 배워서 좋은데 이 배우님하고 감독님 두 분 다 질문이 있는데요. 그 감독님께는 그 3번째 은희와 숙자 에피소드에서 그 다른 에피소드하고 다르게 그 카페 직원을 클로즈업해서 표정을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왜 다른 에피소드는 없는데 거기서만 그런 게 나오면서 궁금했고요. 이수정 배우님께는 영화에서 연우승 배우하고 어울림이 되게 좋으셨는데 현장에서 호흡이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지난번 지구일 때 연우승 배우가 임수정 배우님 별명이 임회장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네. 하여튼 임 회장은 저랑 이렇게 우진 씨가 서로 이렇게 농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같이 영화를 만들어 나가고 하는 거에서 뭐 어쨌든은 연출가로서 제가 리드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이렇게 본인이 나서줘야 될 때 되게 멋있게 나서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많아 보였나?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갑자기 제 질문을 갑자기 뒤에 또 때문에 은희와 숙자 에피소드에서 카페 직원 저는 이 영화 자체가 하루 안에 그러니까 제가 제목이 테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 혹은 테이블이란 사물이 여기에 있는 인물들을 지켜보는 식의 어떤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카페 주인이 있는데 이제 그 카페가 너무 커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좁아서 그 거리감이나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는 것도 좀 어렵고 그리고 그 카페 주인이랑 캐릭터 자체로 너무 있어버리면 그 공간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누군가를 보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침범을 하지 않으면서 그 카페의 온화한 분위기는 있고 서로 간의 그 거리감은 지켜지는 그런 캐릭터기를 바랬는데 어쨌든 뭐 그 카페 주인이 그 이야기들을 언뜻 들었을 수도 있고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에서 좀 최대한 지켜주고 잘 안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뭐 그들의 얘기를 듣든 안 듣든 그들이 보는 어떤 것에 인상을 받았을 수 있잖아요. 그녀가 이제 그런 걸 한번 넣어주면 특히 이제 3번째 얘기는 거기에서 이제 결을 달리해서 조금은 따뜻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선을 한번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임수정 배우님 연우승 배우 말고 어떠셨어요? 네, 저를 임회장으로 불러줘서 저는 너무 좋았는데 우진 씨가 물론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 연기 호흡을 맞춰봤는데요. 굉장히 유연하더라고요, 배우로서. 그래서 그 미묘하게 이렇게 주고받을 때마다 또 테이크가 달라질 때마다 정말 약간 혜경과 오셔서 캐릭터처럼 이렇게 제가 뭐 혜경이 툭 던지면 또 이렇게 맞고 이렇게 던지면 저렇게 맞고 뭐 이렇게 하는 유연함이 있어서 사실 짧은 한 이틀 정도 연기 호흡을 맞췄는데 사실 예전부터 왠지 맞췄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첫날부터 연기를 하는데 좀 편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사람으로서는 되게 진짜 나이스한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배려 많이 하고 또 약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듬어 주고 품어주고 뭐 이런 타입이더라고요. 좀 기다려주고 뭐. 근데 현장 분위기가 되게 조용하게 은근히 또 유쾌한 면이 있어서 좀 즐겁게 했던 것 같고 뭐 저로서도 참 좋은 우진 씨하고 연기를 하는 게 참 좋은 경험이었고 또 뭐 앞으로도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새로운 캐릭터들로 한번 만나봐도 되게 좋을 정도로 저한테는 참 좋은 파트너였었어요.
이번에는 이쪽 사이드로 한번 가볼까요? 인터뷰는 한분 진호부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그러면 또 앞좌석에 계신 맨 앞에 남성분 계시거든요. 네, 영화 잘 봤고요. 감독님하고 배우님 두 분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우선 감독님께는 시나리오를 쓸 때 어느 정도 사실 그 캐릭터들에 대한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쓰게 되는데 캐스팅된 배우들이 다 처음에 시나리오를 쓸 때 그 이미지와 다 맞아 떨어졌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배우님께는 혜경을 제외한 나머지 7캐릭터 중에 저 캐릭터는 좀 내가 했었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에 쓸 때는 사실 어떤 캐릭터를 딱 가정해서 쓰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되면 예, 그 사람이 캐스팅이 안 되면 되게 곤란하잖아요. 예,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뉘앙스에서 제가 그 뭐 특정한 사람의 어떤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쓰진 않지만 어떤 느낌들은 이제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고 캐릭터라는 게 처음에 서로 그 처음에 이제 어떤 융감으로 해서 쓰게 되는데 처음에 캐릭터의 성격은 있어요. 뭔가가 강하다, 어떤 부분이 약하다, 어떤 부분에 인간적인 결함이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잡아놓고 서로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 정도 가늠이 돼요. 어느 정도 가늠이 되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배우한테 보여줄 때는 여기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느낌이 있을 때 제안을 하죠.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배우가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만약에 선택을 해주는 거는 시나리오가 좋고 나쁘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을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으니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그 캐릭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는 영화를 찍을 때인 것 같아요. 영화를 찍을 때 혜경이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 때 혜경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독들은 더 명확하게 뭔가를 정해 놓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항상 이렇게 작은 영화들을 해오면서 느낀 거는 공간이든 배우든 제가 원하는 어떤 컨디션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현장에서 또 적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어쨌든 배우가 해석한 그 캐릭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많이 듣고 거기에서 서로가 적응을 해나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김수정 배우님은 혜경을 제외한 다른 캐릭터 중에 혹시 저는 다시 하라 그래도 혜경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전 모든 앞에 세 이야기도 저도 되게 흥미롭게 재밌게 봤는데 제외할 수 없을 정도로 혜경 캐릭터 질문 자체가 혜경을 제외하라는 명이었지만 제외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다시 선택을 할 기회가 되더라도 혜경을 연기를 하고 싶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저희가 진짜 이게 캐릭터와 배우가 뭔가 어떠한 힘에 의해서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정말 연이 되는 게 필요한데 나중에 더 테이블 캐스팅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감독님이 그러셨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각각의 에피소드들마다 배우들이 너무너무 이 캐릭터가 되게 연기하고 싶고 마음이 간다, 이 캐릭터에 마음이 간다라고 얘기를 한 게 단 한 명도 겹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이제 각각의 에피소드들마다 배우들이 또 쉽게 공감하고 짧은 기간에서도 연기를 또 해낼 수 있고 이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또 혜경은 아시나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됐을까? 8명의 캐릭터들이 다 본인 캐릭터만 다 딴 걸 별로 안 봤어요.
진짜 신기하고 복받은 작업이죠. 감독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볼까요? 네, 가운데 중에 하나 갈까요? 제일 먼저 손 드신 분들 양쪽으로 이렇게 V인데 그 중에 오른쪽 V냐, 왼쪽 V냐. 저희 쪽에서 왼쪽이니까 오른쪽이실 거예요. 네, 예. 지금 네. 손 들고 계신 두 분 중에 네. 네네네. 제일 먼저 드셨어요. 그 해경과 해경 그 시인에서 그 선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연우진 배우분이 이제 너가 선택한 거잖아라고 단정 지어버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수정 배우님이 개인적인 그런 선택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시다면 해경이 아닌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시다면 선택할 거잖아 하면은 그냥 떠밀린 거지라고 저도 제 대사인데 까먹었네요. 그렇죠. 네. 그 대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임수정 배우에게. 네. 개인의 생각을 약간 이게 그 여자의 마음은 참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대사에 약간 좀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는데 약간 왜 떠밀린 기분처럼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처럼 약간 억울할 때 있지 않나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어느 누구도 너 그렇게 해라고 제안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진짜 떠밀거나 푸시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나보면 내가 선택한 거네 라고 생각하지만 왜 어떠한 아쉬움 때문에 왜 어떤 뭔가 다 풀리지 않았던 뭐 집착이 될 수도 있고 미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설명 없이는 무언가의 감정 때문에 내가 선택했지만 그냥 떠밀려서 한 거라는 식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그 순간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좀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이지만 사실이 아니야라고 비겁하게 변명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사람이 왜 어떻게 뭐든지 다 솔직하고 당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미련하고 비겁하고 조금 아쉬웠던 감정들에 대한 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약간 오묘한 감정을. 근데 이제 어려우셨다면 제가 연기를 좀 부족하게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저는 좀 많이 공감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쉽지만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개봉이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많이 영화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오늘 더더욱 소중한 관객분들이 오신 자리인 것 같은데 오늘 오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끝인사 한마디씩 해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 이렇게 또 영화도 많이 몇 차례 봐주신 분들 계실 텐데 많이 영화 보시고 또 저희와 또 대화하는 시간까지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정말 기분이 좋아요. 더테이블이 계속 꾸준히 조용히 사랑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너무 정말 의미 있는 배우들이 모두 의미 있는 출연을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요즘에 좋습니다. 또 좋은 영화로 자주 이렇게 뵐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한국 영화께서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한테도 되게 뜻깊은 작업이었는데요. 더 테이블이라는 영화가 어쨌든 이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처음 연이된 사람이 있고 또 그 전에 연이돼서 또 같이 작업한 사람들이 있고 해서 즐겁게 작업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몇 가지의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다양한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해보고 싶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먹고 살려면 또 다른 입장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영화도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뭔가 이렇게 창작적인 자유도 있는 거 안에서 계속 좀 더 다른 의미들을 찾으면서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같이 했던 배우들이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30대 여배우들이랑 했었죠. 예. 김혁 선생님 빼고 근데 어쨌든 저나 배우들이 다 한 살 한 살 이제 나이를 먹어갈 텐데 거기에 대한 것들도 조금씩 이제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조금씩 찍어볼 수 있는 것들이 달리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제가 열심히 한다면 그런 연을 계속 이어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번 작업 많이 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또 5주차 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상영이 남아있으니까 주변에 좋은 입소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 영화 이후에도 임시정부의 공동경제에 작업을 하는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